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지구 단위 계획부터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교재 22페이지부터인데요. 자, 지구 단위 계획이죠. 요 지구 단위 계획이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죠. 왜냐하면 이 지구 단위 계획은 너무나 많이 쓰이기 때문에 시험에 자주 나오고요. 요 지구 단위 계획은요, 그 의부터가 시험에 나옵니다. 의죠, 뜻이죠. 이 뜻은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돼요. 뜻,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요.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을 개선해서요. 양호한 환경을 확보해서 해당 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말한답니다. 이게 지구 단위 계획의인데요.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죠. 먼저 여기요.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그랬습니다.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은 6개 시군의 전부, 그렇죠? 전부에다 근데 일부 인근 지역을 포함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6개 시군에다가 인근 지역을 포함해서 도시군 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는데 그 지역의 일부입니다. 요 일부를 갖다가 시험에서는 틀리게 나오죠. 전부라고 틀리게 나옵니다. 이거 조심해야겠죠. 그러면 일부를 전부라고 바꿔서 내는 문제, 이거 치사한 문제가 아닌가? 아닙니다. 수준 높은 문제예요. 지구 단위 계획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왜냐 그러면요, 서울시 전체를 대상으로 지구 단위 계획을 하나를 수립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 여기저기 그 일부 지역에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합니다. 더 구체적으로는요, 서울시 각 동별로 그 동의 또 일부를 갖다가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고요. 같은 지구 단위 계획이라도 내용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일부라는 말이 지구 단위 계획의 특징을 나타내기 때문에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죠. 그 일부에 대해서 토지 이용을 합리화한다. 예를 들어서 땅값이 비싼 곳에서는요, 건물을 고층으로 짓게끔 만드는 게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기능을 증진시킨다. 어느 지역이 상업 지역이다 그러면 상업과 관련된 건물들을 집중적으로 짓게끔 해야지만 상업이나 금융 기능이 증진이 되겠죠. 미관 개선, 길가에는 깨끗한 빌딩을 세우고 한 블록 뒤에는 허름한 건물도 짓게끔 해줘야지만 미관이 개선되겠죠. 그 다음에 양호한 환경을 확보한다. 우리 양호한 환경. 그래서 환경이 양호해져서 해당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한다. 상업의 중심지는 상업의 중심지, 그렇죠? 주거 지역이면 또 주거 지역, 거기에 맞게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 5번이 있었죠.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의 일종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지구 단위 계획의 의의고요. 항상 우리 지구 단위 계획은 대규모 건축이 있을 때 이것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하면 바로 대규모 건축을 기억하셔야 되고, 또 시험에 나오는 게 요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곳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거든요. 그래서 구역을 지정하는 지정권자하고 그 구역에 적용되는 계획이 지구 단위 계획이죠. 계획을 수립하는 요 수립권자가 같은 사람인데요.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권자와 지구 단위 계획 수립권자 누가 될 것인가? 요 시험 문제예요.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권자를 계급 순으로 씁니다.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도지사는 5명이죠. 그 다음에 시장 군수죠. 시장 군수가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하고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합니다. 여기서 시험 나오는 거요. 시장 군수인데 구청장을 쓰면 안 됩니다. 구청장은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험에 틀리게 시장 군수 구청장이 수립한다. X죠. 그다음에 이 지구 단위 계획에서는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대상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해서 임의적 지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임의적 지정 대상 지역이 있어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여기가 바로 있잖아요. 다 대규모 건축이 있는 곳이에요. 대규모 건축이 있는 곳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요 임의적 지정 대상 지역은 도시개발구역이든 정비구역이든 그다음 개발 제한 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 등등 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지정할 수 없는 곳으로 함정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수산자원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 여기는 지정 못하죠. 왜요? 자, 수산자원보호구역은요 공유수면이나 인접토지에 지정하는데 여기서 해제가 된다 할지라도 대규모 건축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요 여기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해제되는 구역 안 된다. 이거 알아두셔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라든가 밀도 관리구역이나 그 다음에 기반시설, 부담구역 이런 데서는 지정이 안 되는 거죠. 임의적 지정 대상 지역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거기 보시면 지구 단위 계획에 의의 우리 교재에 나오고요. 임의적 지정 나왔죠.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가 지정하는데 오타가 좀 있네요. 그렇죠? 일정한 지역의 전부나 일부에 대해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역은 제가 빼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볼 타이밍은 아니고요. 그래서 임의적 지정은 오른쪽에 박스에 나오는 게 바로 임의적 지정 대상 지역이에요. 그래서 밑에다가 제 박스를 실어 놓지 않고 오른쪽에 한번 체크해 보시라고 놓은 게 바로 임의적 지정 대상 지역이고요. 그래서 일정한 곳에다가 전부나 일부를 지정할 수 있는데 거기가 어딘가 오른쪽 박스에 나오는 임의적 지정 대상 지역 다 대규모 건축이 일어나는 곳들이에요. 그러면 다 대규모 건축이 일어나는 곳인데 거기 1번에 용도지구라고 돼 있죠. 그러면 용도지구가 종류가 많은데 왜 구체적인 용도지구를 안 썼는가? 용도지구는 조례로 신설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것을 쓰질 않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취락지구에다가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 맞는 얘기예요. 대규모 건축이 일어나는 용도지구거든요. 그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대지조성사업지구, 산업단지, 준산업단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다 대규모 건축이 일어나죠. 그 8번 약간 특이하죠. 여기는 건물 못 짓게 하는 규제에서 해제되는 곳이에요. 그러면 건물이 대규모로 들어서겠죠. 그때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하고 가운데 점이 찍혀 있잖아요. 이거는 맨 끝에 가서 연결시켜 읽으란 뜻이에요.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 도시자연공원 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 시가화 조정 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 그 다음에 녹지가 주상공으로 변경되는 구역 다 대규모 건축이 일어나겠죠. 여기 지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9번은요. 복합적인 토지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 보통은 이제 역세권 근처를 말하고요. 10번은요. 교정시설, 군사시설 이전 재배치. 교도소가 이전에 가거나 군사시설. 미군 부대가 이전에 갔다. 그러면 거기에다 이제 건물 짓겠죠. 바로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 그렇게만 좀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또 자주 나오는 게 의무적 지정 대상 지역이죠. 의무적 지정 대상 지역입니다. 여기는 의무적으로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답니다. 지정하여야 한다. 그래서 먼저 1번 기간을 중심으로 해서 10년
그 다음에 면적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3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정비구역이나 택지개발지구, 정비구역이나 택지개발지구에서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경과됐다. 그러면 건물을 대규모로 짓고 난 다음에 이제 10년 지나면 건물이 노화되거든요. 그러면 무조건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에서 기능 증진, 미관 개선을 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능 증진, 미관 개선해라. 정비구역하고 택지개발지구죠.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하는 곳. 그다음에 택지개발 사업, 신도시 만드는 데죠. 뭐 하남 미사지구 같은데 사업이 끝난 후 10년 지나면 건물이 노화된다는 거죠. 절대 도시개발구역이라 쓰면 안 됩니다. 그다음 30만 제곱미터 이상은요. 자, 시가화 조정구역에서 해제가 됐는데 되고, 근데 그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예요. 그러니까 시가화에서 그냥 해제되는 지역 그러면 지정할 수 있다는데 특히 30만 이상일 때는 지정하여야 한다, 의무가 됩니다. 그 다음에 공원에서 해제가 되는 지역인데 30만 이상. 그러니까 공원에서 그냥 해제되는 지역은 지정할 수 있다. 특히 30만 이상은 지정하여야 한다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용도 지역이 녹지 지역에서요. 이게 주거, 상업, 공업 지역으로 변경될 때 여기까지는 지정할 수 있다지만 30만 이상일 때는 지정하여야 한다가 되죠. 그럼 우리가 이제 함정으로 문제를 낸다 그러면요. 개발 제한 구역이나 도시 자연공원 구역에서 해제가 되고 30만 제곱미터 이상은 지정할 수 있단가 하여야 한단가. 요거 지정할 수 있다. 임의적이 돼요.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요 개발 제한 구역하고 도시 자연공원 구역은 특별법이 있죠. 개특법하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우리 국토계획본 일반법이에요. 그래서 특별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곳에 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만들면은요. 일반법과 특별법에 충돌이 생깁니다. 그래서 특별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개발 제한 구역과 도시 자연공원 구역은 해제해서 30만 이상이라 할지라도 지정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지정할 수 있다. 임의적 지정이 된다. 여기 이제 함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얘기가 지금 우리 22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이제 지구 단위 계획구역. 자, 그래서 도시지역 외의 지역. 자, 도시 지역이 아니니까 어디예요?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지역 같은 도시 지역 외의 지역에도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정한 조건을 갖춘 계획관리 지역이 50% 이상인 지역, 계획관리 지역이 50% 이상인 지역. 그다음에 두 번째, 일정한 조건을 갖춘 개발진흥지구. 이 개발진흥지구 위에다가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지구 단위 계획으로 행위 제한을 대체하려는 대체지역. 예를 들면요, 경관지구에서는 건물을 4층 이하로 짓게 돼 있는데 경관지구를 폐지하고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지구 단위 계획 안에다가 4층 이하로 짓는다. 이러면 똑같죠. 그래서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지구 단위 계획으로 행위 제한을 대체하는 지역. 이런 데는 다 도시적 외의 지역이라도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시험에서 나오는 것들이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보시면은요, 지구 단위 계획의 내용이 나옵니다. 내용은 하는 일이 지구 단위 계획의 내용이에요. 자,
우리 지구 단위 계획 내용이 나오는데 내용 중에서 거기 2번하고 4번 반드시 의무적 포함시키는 게 나와요. 의무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지금 2번하고 4번이 나오는데 어떤 분은 의무적으로 포함시켜야 되는 게 뭐냐 그랬더니 번호만 외워서 2번하고 4번 그러면 안 돼요. 2번하고 4번이 뭔가 보시면은 기반 시설의 배치와 규모 뭐예요? 도로를 어느 쪽으로 또 몇 차선으로 설치할 것인가. 그다음에 4번 건축물의 용도 제한. 이 지역에서는 상업하는 곳이니까 철공소 같은 거는 못 짓습니다. 용도를 제한하고 건폐율 용적률의 구체적인 거,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 최저 한도 이런 것들은 지구 단위 계획 내용에 반드시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근데 1의 2를 내용으로 하는 지구 단위 계획일 때는 2하고 4를 반드시 포함시킬 필요가 없어요. 뭐냐면 기존 용도 지구 폐지하고 행위 제한을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는 사항이 들어갈 때는 그것 때문에 집어넣을 때는 2번, 4번은 반드시 포함시키지 않아도 된다. 그 다음에 우리 1번은 또 알아두셔야 돼요.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거 지구 단위 계획으로 할 수 있다. 원래 우리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구를요 세분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죠. 요것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하는 게 원칙인데 지구 단위 계획도 요 도시군 관리 계획의 일종이기 때문에 지구 단위 계획으로도 세분하거나 변경하는데 일정한 범위 제한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주거 지역 안에서 바꾸는 거, 뭐 일반 주거 지역을 전용 주거, 전용을 일반 이런 식으로 주거 지역 안에 있는 그 세분되는 것으로 바꾸거나 변경하는 거, 그렇죠? 용도 지구도 개발진흥지구의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 무슨 복합개발진흥지구로 바꾼다던가 그 범위 안에서 바꾸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은 지구 단위 계획으로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포함되는 게 아닌데 포함되는 것으로 시험에 언급되는 게 5번에 건축물의 배치, 길가에는 빌딩을 배치하고 한 블록 안쪽에는 약간 허름한 건물을 배치할 수 있다. 이런 거 형태, 특이한 형태의 건물을 못 짓게 하겠다. 이런 것들 색채. 자, 우리 색채도 우리 지구 단위 계획으로 정하는데요. 보통 우리 그 길에 지나가다 보면요. 완전히 새빨간 건물 같은 거는 보기 좀 힘듭니다. 눈이 피곤하거든요. 혹시 무지개색 건물이 있습니까? 없죠. 만약에 가능하다면 저는요. 건물을 1층부터 차례대로 색깔을 달리 칠하고 싶어요. 빨주, 노초, 파남보. 그래서 어떤 분이 연락을 한 겁니다. 제가 그 건물을 찾아가고 싶은데요. 어딘지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지하철역 몇 번 출구에 나와서 주위를 돌아보시면은 무지개색 빌딩이 있습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거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이 눈이 피곤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요, 그 누런색 빌딩이 있습니다, 맞죠? 63 빌딩처럼 약간 누런색이 있습니다만은 완벽하게 황금색이나 완벽하게 은색 빌딩은 없죠. 왜 그럴까요? 햇빛에 반사되면 눈이 아프고 사고 납니다. 만약에 이 색채 규제가 없다 그러면 저 같으면요, 빌딩 2개가 있잖아요. 하나는 금색 페인트를 칠하고요. 하나는 은색 페인트를 칠할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나가던 할아버지께서 저보고 이 금색 빌딩이 네 빌딩이냐? 아니요. 그러면 이 은색 빌딩이 네 빌딩이냐? 아니요. 야, 너는 정직하구나. 둘 다 가져라. 그렇지 않겠습니까? 불가능하다. 색채 규제를 한다는 거죠. 예. 그다음에 건축선, 건물이 넘어서는 안 되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도 지구 단위 계획 내용에 나오고요. 우리 부동산 관련해서 수많은 계획 중에요. 항상 빠짐없이 계획의 내용에 나오는 것이 있죠. 환경하고 경관. 항상 나옵니다. 따로 외울 필요 없죠. 환경하고 경관은 항상 어느 계획이든지 내용에 나옵니다. 그다음 교통 처리 계획,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대규모 건축이 있다. 교통이 막힐 수가 있거든요. 교통 처리 계획 등이 들어갑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우리 지구 단위 계획에서는요. 완화되는 것이 있어요. 자, 지구 단위 계획에서 완화 적용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완화 적용에 대해서는 우리 교재 그게 오른쪽에 보시면은 나오는 게 있죠.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에 따른 완화 규정, 예. 완화할 수 있다죠, 그렇죠? 무조건 완화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임의 완화 규정이라 나오죠.
국토계획법에 나오는 행위 제한 세 가지 완화할 수 있다.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그다음 건축법의 대지안의 조경,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건축물의 높이 제한, 일조권, 공개 공지 등의 확보. 이런 것들 다 완화시켜 줄 수 있다. 주차장법의 부설 주차장 설치 계획서 규정들 다 완화시켜 줄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완화를 못 시켜 주는 게 시험 문제가 되는데, 함정으로 내는 것이 대지의 분할 제한. 대지의 분할 제한 규정은 완화를 못 시켜 줍니다. 그다음에 대지안의 공지, 대지안의 공지를 확보하라는 규정도 완화를 못 시켜줘요. 그다음에 이제 건축성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완화에 안 나온다. 이 두 개가 왜 중요하냐 그러면, 우리 건축법에서는요, 대지자로 시작하는 법조문의 제목이 대지자로 시작하는 게 총 4개가 있어요. 4개 중에 2개, 대지안의 조경과 대지안에 적용해야 된다.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건축을 할 대지는 도로에 2m 이상 접해라. 요 2개는 완화시켜 줄 수가 있는데, 4개 중에 2개는 완화, 요 2개는 완화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시험에 틀린 지문으로 낸다는 거죠. 그다음 우리 건축선에 대한 것은 지구 단위 계획 내용에 있어요. 어디선가 박스에서 봤어요. 내용에서 본 거예요. 지금 이거는 완화 적용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함정으로 출제가 되는 것들이죠. 그다음에 이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서는요, 지정 목적이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주차장 설치 기준을 100%까지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다. 그 어느 한 가지가 바로 오른쪽 박스에 나오는 거죠. 한옥마을을 보존하고자 하는 경우, 그다음에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 그래서 보행자 전용 도로를 지정하거나 차량 출입을 금지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요, 주차장 설치 기준을 갖다가, 자, 주차장 설치 기준을 100%까지 완화라는 것은 한 대도 설치하지 않게 해주는 게 100% 완화입니다. 그 만약에 70% 완화다 그러면요, 그러면 30대를 설치하고 70대를 설치 안 해도 되는 거예요. 100% 완화라는 것은 한 대도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대표가 바로 차 없는 거리. 차 없는 거리면 주차장 설치한 건물이 있으면요, 차를 몰고 거기까지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차 없는 거리나 한옥마을 보존할 때는 주차장을 한 대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100%까지도 완화할 수 있다. 예. 그다음 일단 완화를 보셨으면은요, 거기 우리 참고 중에서 오른쪽 맨 위에 있는 것이 뭐냐면, 도시 지역 외의 지역에서 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할 때 여기 완화 적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완화되는 게 있어요. 완화 적용 가능한 거, 건폐율 1.5배, 150% 이하, 용적률 2배, 200% 이하까지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다. 이게 뭐냐 그러면요, 우리 도시 지역 외의 지역에다가 이런 곳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자, 도시 지역 외의 지역에다가 산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보니까 계획관리 지역이 이렇게 있고, 여기가 개발진흥지구가 이렇게 있어요. 이런 곳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해서요, 자, 이런 곳에 현재 건물이 막 들어서 있습니다. 이렇게요. 요 개별 건축물은요, 우리 도시 지역이 아닌 곳이라도 건물 짓는 데는 하등의 지장이 없거든요. 자, 도시 지역이 아닌 곳에 이렇게 건물 짓는 곳에다가요, 건물을 지어 놓으면은 법적으로는 위반 사항이 없지만, 우리 멀리서 바라보면은요, 여기에 다 문제가 있어요. 다 난개발이 되는 거죠. 난개발, 그렇죠? 난개발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 짓는 건물을요, 이쪽에 한 군데다 모아 짓는 거예요. 계획관리 지역 위에 지정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나 개발진흥지구에 지정된 지구 단위 계획구 다 모아서 짓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한 군데 모아 짓게 되면은요, 난개발이 방지가 되겠죠. 난개발 방지가 된다. 그러면
여기다 건물 짓고 싶은 사람한테 여기다 건물을 모아 지으라면 순순히 말을 안 들을 거예요. 이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1번 때린다. 2번 혜택을 준다. 어느 쪽이 더 좋을까요? 혜택을 주는 거죠. 그러면 건물 짓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혜택은 뭔가요? 건물을 크게 짓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다 짓는 것보다 여기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건물을 짓잖아요. 그러면은 혜택을 주는 거예요. 어떤 혜택? 건폐율을 1.5배까지 완화시켜줘요. 150%. 용적률은 2배까지 완화시켜주면은요, 사람들이 건물을 이때 모아서 지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왜 많은 곳 중에서 주로 요 계획관리지역이나 개발진흥지구에다가 건물을 모아서 짓기 위해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는가? 자, 우리 도시 지역이 아닌 곳에서는요, 건폐율과 용적률 완화시켜 준다 해서 건물을 모은다 그래도요, 그 지역에 도로나 상하수도 같은 기반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요, 건물을 모아 짓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면 도시 지역이 아닌 곳에 그나마 전기, 도로, 기반 시설이 갖춰져 있어 가지고 건물을 좀 많이 지을 만한 곳이 어딘가 보면 거의 다 계획관리지역이나 개발진흥지구밖에 없어요. 그쪽으로 모아서 짓는다는 거죠. 예. 우리 여름에 보면은요, KBS에서 남양 특집 드라마를 합니다. 구미호라는 드라마를 하거든요. 그 구미호를 보면 항상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구미호에요,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가는 선비가요, 이제 산을 넘어가는데 길을 잊었습니다. 길을 잃어버려요. 선비는 눈이 어둡습니다. 그렇죠? 길눈이 어두워요. 그러면 이제 길을 잃고 헤매다가 해가 진 거예요. 멀리서 이제 늑대 울음소리가 한번 들리고 산길을 막 찾아 헤매는데 멀리서요, 불빛이 깜빡거리는 게 보여요. 그래서 막 달려가죠. 큰 집이 하나 나와요. 큰 집에서 똑똑 이리 오너라 그랬더니 하얀 소복을 입은 여자가요, 문을 열고 나옵니다. 끼익 하고 나오는데 하얀 소복을 입었어요. 밑에 꼬리가 보이겠죠, 이렇게요. 그럼 이 선비가 물어봅니다. 낭자, 대체 여기가 어디란 말입니까? 네, 여기는 계획관리지역이나 개발진흥지구입니다. 기반 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안으로 드시죠. 그러면 우리가 도시 지역이 아닌 그런 곳에서 기반 시설이 갖춰져 있는 곳에다가 건물을 모아 지어서 난개발을 방지하는 게 도시 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하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다. 그래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요 조문이 등장했고요. 그게 23페이지 오른쪽 위에 있는 참고예요. 그래서 건폐율 1.5배, 150%, 용적률 2배까지 완화 적용할 수 있다. 요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다음 동그라미 이번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서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 계획으로 건축물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을 완화해서 적용할 수가 있는데, 다만 개발진흥지구에 지정된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서는 아파트나 연립주택은 못 짓는다. 단 개발진흥지구가 계획관리지역 위에 지정돼 있을 때는요, 아파트나 연립주택 지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우리 지구 단위 계획 다 공부하셨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또 시험에서 아주 중요하게 등장하는 개발행위 허가제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24페이지에 개발행위 허가제가 나옵니다. 개발행위 허가제. 자, 요 개발행위 허가제는요, 왜 어려운가? 이 뜻이 법에 없습니다. 우리 다른 것들은요, 우리 법에 이게 무슨 뜻이라는 정의하는 법조문이 다 있어요. 근데 이 개발행위 허가제는요, 정의하는 법조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론적인 의의를 공부해야 됩니다. 이 개발행위 허가제라는 것은요, 도시군 계획이나 도시군 계획 사업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행위, 요게 개발 행위입니다. 요걸 개발 행위라 그래요. 요 행위에 대하여 저촉되지 않는다는 허가를
받게 하는 행위입니다. 받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게 개발행위 허가제의 뜻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둬야 될 것이 있죠. 여기서 개발행위의 뜻하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발의 뜻은요, 절대 같은 것이 아닙니다. 개발행위와 개발은 절대 같은 뜻이 아니다.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발의 뜻이 뭡니까? 우리가 정부는 어느 지역 100만 평을 언제까지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발의 뜻은요,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를 건축 가능한 토지로 만들어주는 걸 개발이라 그래요. 그래서 개발은 이것은 건축 가능한 토지로 만들어주고 말합니다. 건축 가능한 토지. 건축 가능한 토지로 만들어주는 게 개발. 그 토지 위에 실제 건축하는 것도요, 부수적인 행위로 봐서 개발의 개념에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발행위 허가제에서 개발행위의 뜻은 도시군 계획이나 사업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개발행위라 그러고, 개발은 건축 가능한 토지로 만들어주는 걸 개발이라 그런다. 예, 그 위에 건축하는 것도 개발의 개념에 포함시킨다. 그래서 정부는 어느 지역에 100만 평을 언제까지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보니까 그 토지가 전답 임야예요. 건축이 불가능하죠. 임야를 깎고 전답을 메워서 대지를 만들고 용도 지역을 주거 상호 공업지역으로 변경해 주면요, 건축 가능한 토지가 되죠. 이게 바로 개발이 되는 겁니다. 근데 개발 행위는 저촉될 우려가 있는 행위예요. 그다음 요 개발 행위에 대해서는 누가 허가를 내주는가? 허가권자. 우리 어떠한 행위가 도시군 계획이나 그 도시군 계획 사업에 저촉되는지 안 되는지는 누가 판단해요? 행정 책임자 6명.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가 허가권자가 되고요. 이때 절대 허가권자가 안 되는 사람이 있죠. 국토부 장관 X, 도지사 X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허가권자가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은요, 예, 지금 24페이지에 개발행위 허가제의 의의가 나왔죠. 예, 그 다음에 우리 허가 대상 행위가 있어요. 자,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는 허가 대상 행위. 우리 허가 대상 행위는 이쪽에다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허가 대상 행위가 바로 뭐예요? 저촉될 우려가 있는 행위가 허가 대상 행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저촉될 우려가 있는 행위 어떤 것이 있는가? 자, 저촉될 우려가 있을 때 허가를 받는다. 세 번째, 허가 대상 행위가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같은 말로 개발 행위예요. 개발 행위. 저촉될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저촉될 우려가 있는 게 개발 행위. 저촉 안 된다는 허가를 받고 하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요, 토지 형질 변경이라는 게 있어요. 토지 형질 변경. 원래 우리 토지 형질 변경은요, 세 가지를 말합니다. 절토, 성토, 정지, 요 세 가지를 말하는데 이거 외에도요, 두 가지를 더 추가로 합니다. 포장하고 공유 수면 매립이 나와요. 공유 수면 매립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요, 우리 산이 이렇게 있을 때요, 자, 이 산을 깎아서 건물 짓고 싶어요. 그러면 땅을 잘라야 되죠. 땅을 이렇게 자르는 것을 절토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렇게 파인 데가 있거든요. 이걸 흙으로 메우는 거 있죠. 이것을 성토라 그러고요. 집안을 다지는 게 이게 정지라 그럽니다. 그래서 절토, 성토, 정지 이 세 가지가 토지 형질 변경이에요. 그 다음에 아스팔트 포장하는 거 있죠. 흙으로 메우는 걸 성토라 그러는데 거기가 하필이면 바다 호수강, 바다 호수강을 공유수면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바다 호수강을 메꾸는 것을 우리가 공유수면 매립 그러는 거죠. 그래서 토지 형질 변경할 때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토지 형질 변경 종류가 5개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성토할 때는 개발행위 허가 받아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세 번째가요. 토석 채취가 나옵니다. 토석 채취, 흙, 모래, 자갈, 바위 등을 채취하는 게 토석 채취고요. 이때 토석 채취의 목적이 토지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할 때는요. 토지 형질 변경으로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누가 길에서 돌을 캐내는데요. 이 돌이 탐이 나서 캐낼 때는 토석 채취를 허가받는 거예요. 근데 돌을 캐서 버리기 위해서 돌을 캐낼 때는요. 토지 형질 변경으로 허가를 받는 겁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토지 분할이라는 게 나와요. 토지 분할. 자, 요 토지 분할은요. 칼로 토지를 자르는 게 아니라 필지로 분할하는 거예요. 필지. 필지를 분할하는 게 요 토지 분할인데요. 필지 분할이에요. 그래서 요 토지 분할은요. 한 필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누는 게 토지 분할. 이것도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단 이때 토지 분할을 했을 때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입니다.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 그래서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분할할 때는 건축법에 따라 분할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5번째 물건 적치라고 있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그래서 녹지 지역이나 관리 지역이나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서 울타리 밖에다가 1개월 이상 물건을 쌓아놓을 때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농림지역 안 나오죠. 자, 농림지역에서는 물건 쌓을 때 개발행위 허가 받는 거 아닙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가 되죠. 왜 그럴까요? 자, 우리 농림지역은 특수한 지역이에요. 자, 농사 끝나고 난 다음에 농기계라든가 볕단을 자기네 집 울타리 안에다가 다 쌓아놓을 수 있습니까? 못 쌓아놓죠. 울타리 밖에다 쌓아놔야 되는데 이럴 때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쌓아놔야 돼요. 또 개발행위 허가 안 받고 개발행위를 하잖아요. 그러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자, 우리 농민들은 농사 끝나고 나서 개발행위 허가 받기 힘드니까 허가 안 받고 볕단이나 농기계를 울타리 밖에다 쌓아놓고 그러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그러면 항상 농사 끝나고 난 다음에 수확을 다 끝내고 나서는 가족들과 이별을 해야 돼요. 나 큰 집에 갔다 올게. 이런 거죠. 갔다 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당신은 농사를 몇 년 지었습니까? 저 농사 5년 지었습니다. 그러면 5번 갔다 왔다는 얘기네요. 별이 5개. 예, 돌침대 선전해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농림지역은 특수한 지역이라서 농림지역에서는 물건 적치할 때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라는 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럼 요 5개가 허가를 받아야 되는 허가 대상 행위인데 요 5가지를요. 만약에 도시군 계획 사업으로 한다. 도시군 계획 사업으로 요 5가지를 할 때는 허가를 받지 않는다. 이거 너무나 중요한 얘기죠. 그러면 요 5가지를 할 수 있는 근거는 도시군 계획 사업으로 할 수도 있고 도시계획 사업이죠. 도시계획 사업이 아닐 때는요.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어떤 거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길을 지나가다가 길에서 공사하는 아저씨가 있어요.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아저씨는 무슨 근거로 공사하시나요? 이 아저씨의 대답은 원칙적으로 둘 중에 하나가 나와야 돼요. 나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해서 공사한다. 근데 도시군 계획 사업은 아닌데 도시군 계획 사업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개발행위 허가 받고 공사한다. 대답은 둘 중에 하나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5개를 도시군 계획사업을 할 때는 도시군 계획사업에 저촉될 리가 없죠. 자기가 자기한테 방해가 됩니까? 방해 안 되죠. 그래서 도시군 계획사업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은 허가를 받지 않는다. 도시군 계획사업에 의한 토지 형질 변경은 허가를 받지 않는다. 요걸 기억하셔야 되고요. 우리 토지 형질 변경이라도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은 개발행위 허가 안 받고 할 수 있습니다. 농사 짓기 위한 거죠.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입니다. 그 여러분들 어디를 보시냐 그러면은
지금 24페이지 박스 오른쪽 위에 박스 보시면요. 토지 형질 변경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쭉 나왔는데 이게 결국 무슨 뜻이냐면요. 이거예요. 경작을 위한 농사를 짓기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은 개발행위 허가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은 개발행위 허가를 안 받는다. 근데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이라도 지목 변경이 수반이 될 때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근데 지목 변경이 수반된다 할지라도 전답 사이의 지목 변경은 개발행위 허가 안 받는다는 거예요. 물을 부으면 답이 되고 물을 빼면 전이 되거든요. 전답 사이의 지목 변경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는다. 바로 그 얘기를 갖다가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이렇게 정리해 준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문이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거 봐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 24페이지 밑에 변경이 나옵니다. 자, 이거는 뭐냐 그러면요. 우리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것을 다시 변경할 수 있거든요. 변경할 때는 다시 허가 받는 게 원칙인데요. 항상 변경은 원칙으로 돌아가요. 허가 받은 거 변경은 다시 허가, 인가 받은 거 변경은 다시 인가를 받습니다만은 경미한 사항 변경일 때는 다시 허가 안 받고 시장 군수한테 통지만 해주면 되는데 요 경미한 사항 변경 체크하셔야 돼요. 1번하고 2번 두 개를 먼저 체크하시면 좋겠네요. 자, 면적 5% 범위 내에서 축소 이걸 먼저 체크하시는 거죠. 그래서 1번에 사업기간 단축하는 거 경미한 사항 변경이다. 6개월 물건 적치한다 그랬다가 3개월로 줄였다. 경미하죠. 1번이 바로 5% 범위에서 축소할 때 면적을 축소할 때 이것을 확대라고 해서 틀리게 나옵니다. 축소 또는 확대 틀려요. 5% 범위에서 축소할 때를 말합니다. 예.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3번, 4번은 그냥 참고로만 보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사업기간 단축, 면적 5% 범위 내에서 축소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서 허가를 다시 받는 것이 아니다. 여기까지 같이 정리했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